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앵커 박명석입니다. 속도 조절을 좀 할 때가 됐나 싶었더니 역시나 좀 발목이 잡혔습니다. 우리가 좀 고민했던 바로 그 포인트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 그런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경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고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증시는 이렇게 먼저 달려가도 되는 걸까? 그 포인트였습니다. 간밤에 두 가지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소매 판매 좋지 않았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을 반영한 12월 소매 판매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2달 연속 하락하면서 역시나 경기는 여전히 좀 좋지 않구나. 실물 경기 지표는 아직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FOMC를 앞두고 이렇게 두 가지가 발표가 됐으면 연준이 이제 경기 둔화를 또 확인했고 물가 하락도 확인했으니까 조금 피봇이라든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네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어닝 시즌 안에 있죠. 왜 어젯밤에 우리가 또 골드만삭스가 한 번에 이렇게 좀 무너지는 모습도 보기도 했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여전히 내 종목은 괜찮을까, 내 종목의 실적, 4분기 실적은 정말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하락한 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바잖아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면 그 예상 대응으로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닝 시즌 대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모아서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슈 키워드 세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1만 명 해고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계속해서 해고 이슈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어제 기술주들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지만 그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초반에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바로 해고 소식을 내놨습니다. 1만 명, 약 한 4.5%의 인력을 해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3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정리해고 비용만 하더라도 약 한 12억 달러 정도가 청구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CEO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그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디지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났는데 이제는 이 비용을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PC 판매 둔화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죠. 지금 가르트너에서 지금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 4분기에 PC 출하량이 마이너스 28.5%나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아마존하고 지금 라이벌 관계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도 지금 산업이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1분기 클라우드 성장이 지금 전년도보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로 약 한 50% 가까이 이렇게 또 성장성 자체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산업 그리고 PC 판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악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작년에 비해서 22%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올 때가 됐죠. 기술주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기술주들 지금 지난밤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이제 지난밤에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버웨이트에서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 보였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3%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이런 수익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기술주들을 좀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팩트셋에서도 지금 수익 전망치를 갖다가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S&P 500 기업들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3.9%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온 얘기가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미국 경제의 어떤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밤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권력에 대해서 뭔가 이걸 좀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그러면 얘기를 하면서 다 같이 이제 법안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데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ADPPA라는 이 보호법이 있는데 이미 이제 지난해 통과가 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여기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캐신 맥모리스라는 이제 하원 의원이 내놓은 게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FTC라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기술주들이 대형 기술주들 구글이라든가 여러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불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17세 미만의 개인과 관련된 건강 정보, 종교, 문자 메시지, 뭐 취향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취득하는 거를 즉 빅데이터로 모으는 것을 전부 금지하는 법안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광고주들이 굉장히 메리트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켰을 때 거기에 광고주들이 원하는 광고가 바로바로 떠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려면은 빅데이터로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빅데이터 수집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광고가 타겟 자체가 굉장히 좀 흐려지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면은 광고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시장에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수익 침체 그리고 정부의 독점 금지법 추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이슈가 생기면서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주가 최근 반등을 이끌었던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도 역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적 시즌 진입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돌다리 좀 두드려 보면서 건너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자율주행 좋아하세요?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만화의 명대사를 좀 패러디해봤는데요. 저는 자율주행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꼭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이체방크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빌아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그리고 목표 주가를 48달러까지 커버리지를 게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작년 매출이 18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까지 매출수 60억 달러, 2030년 18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 2022년 72센트에서 2026년 2.4달러, 2030년 8달러까지 봅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는데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판매 및 관리 비용 증가로 인해서 마진 압력을 받으면서 작년보다 오히려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렇게 순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또 테슬라발 치킨 게임이 시작됐는데 과연 자동차 업체들이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세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테슬라가 유럽에서 자동차 가격을 5분의 1 정도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경기 둔화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좀 제한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 지역에 특히 런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하는 비용이 3배나 최근에 급증을 했어요. 이게 사실 전기 충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름값보다 싸다 해서 메리트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메리트가 없어지거든요. 비싼 전기차를 살 필요 없다는 회의론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루시드나 피스코 포스타 이런 회사들하고 미국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전기차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니오나 샤오풍 이런 회사들하고 또 경쟁을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는 또 현대라든가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또 뭔가 어떤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또 개발하려고 신차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메르세데스나 포드, 아우디 이런 회사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전기차 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 중국에서는 지금 치킨 게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샤오펑 같은 경우에 13%나 지금 차 가격을 바로 인하를 시켜버렸거든요. 테슬라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서비스 마일리지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EV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여전히 수익성이 제대로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뺏기게 되면은 회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계속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간밤에 모빌아이가 상승을 했던 거는 배경에 다른 이제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같은 연구개발 쪽은 어쩔 수 없이 살아남아야 되는 전기차 업체들이 아니라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의 자금력과 연구력을 가지고 그런 인력 풀을 가지고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모빌아이가 올랐던 그런 측면에도 배경에 그런 대기업이 있었듯이 앞으로 진행되는 거는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이런 완성차 업체들에 의해 가지고 좀 더 나은 기술을 탑재한 고급차 시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는 현실이지만 자율주행은 아직 미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뒷배경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패러다임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요. 소비자 활동 둔화입니다. 아마도 소매 판매가 둔화된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소매 판매 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게 5%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6% 정도 이렇게 버텨주는 지난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월간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1%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나왔는데 이게 지난달 마이너스 0.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으로 봤을 때 7.3%에서 6.2%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크게 하락했다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떤 그 금리 상승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뻔했는데, 근데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나와가지고 연준이 5%까지 빨리 올려야 된다, 최대한 빨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중요했지만 간밤에 또 베이지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연준의 인식이 가장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결과들이 있었나요? 네, 연준은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거의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파월 의장이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 전체 이제 12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경제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5개 지역은 그래도 완만하게 증가를 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약간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가 어느 정도 좀 견조하게 그렇게 좀 버텨주긴 했지만은 그래도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어떤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연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용 수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래도 천천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베이지북이 이제 일반적으로 연준 회의 앞두고 한 2주 전에 발표가 되는데, 이제 2월 1일 날 회의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연준 회의를 앞두고 평가되는 거는 25bp 정도가 인상이 될 것이다, 이 정도가 지금 한 92% 정도 지금 확률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시장에서 25bp 정도 인상이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금리 부분을 좀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소매 판매의 둔화였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을 조금 느끼기 시작한 시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감이 느껴지네요. 그나저나 파월 의장의 쾌유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애프터마켓 시간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1월 18일 수요일작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둔화하자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소비가 둔화했다는 지표가 발표가 되자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우가 1.8% 하락했고 S&P 500이 1.56%, 나스닥이 1.24% 하락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물가와 소비 지표가 나왔는데요.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5% 하락하면서 예상치였던 0.1% 하락을 하회했는데요. 이는 상품 가격이 하락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시장은 지난번 소비자 물가 지수 둔화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둔화가 되자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2월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연말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더 많이 감소한 건데요.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경제 위축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가 2%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이 가장 컸고요. 유가 하락세에 에너지 섹터도 하락했고 금융주들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전날 큰 강세를 보였던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도 역시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2% 하락했는데요. 직원 10,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여름 약 1,000명을 해고한 바가 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무려 10배에 달합니다. 이는 성장이 더뎌지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져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처로 풀이됩니다. 모더나는 새로운 백신 경쟁에 합류했다는 소식에 3% 넘게 상승했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 백신의 임상 3.3 시험에서 효능을 입증한 건데요. 예방률은 84%에 달합니다. 현재 화이자와 GSK도 개발에 착수해서 FDA의 승인을 신청 중인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RSV 백신 시장이 연간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비라이는 도이치뱅크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하자 약 6% 급등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모비라이의 기술이 월등하고 1티어의 자동차 공급 기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이죠. 체그의 경우에는 16.6% 급락했습니다. 니드엠에서 매수해서 보류로 투자 의견을 하향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연간 수익 성장 컨센서스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일본에서의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약 7.26% 급락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업계의 불황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그동안 중국의 수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는 약 1.12% 하락해서 79.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며칠간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오던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현재 약 2.65% 하락해서 27,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배런스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가 돼야지 약세장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